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봉 채널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이호선 교수님의 나이 들수록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호선 교수님은 요즘 TV 방송으로도 많이 만나보고 계실 텐데요. 관계 속에서 솔루션을 정말 명쾌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인기를 얻고 있죠. 이분의 책, 나이 들수록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아마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수도 없이 고민을 해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지만 사람이 힘든 건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친구, 가족, 그리고 직장 속에서도 우리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 첫 장에서는요,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알 수 있는 능력, 바로 메타인지라고 부르지요.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성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 23페이지에 보면은요, 자존감은 그 주체가 나이고, 그리고 자존심은 그 주체가 남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의 시선은 나의 밖을 향하는 반면에 자존감의 시선은 늘 내 안으로 향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았더라도 혹은 좀 실패했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나 자신 수고했다, 나 정말 잘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네 라고 나 자신을 좀 토닥토닥 해 주는 반면에, 그런데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오히려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죠. 여러분들은 나 자신의 자존감이 높은가요? 아니면 자신감이 넘치나요? 그것도 아니면 자존심이 센 사람인가요? 우리가 이것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 36페이지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우리 모두는 별로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자는 거죠. 그래, 너 그때 잘못했어. 그래서 그때 욕먹고 처벌도 달게 받았어. 그래, 그러면 충분해. 지금의 너는 뭐 잘못한 네가 아니야. 처벌도 받고 용서도 받았어. 그러니까 새롭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너를 좀 안아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언가 나 자신이 좀 못마땅하더라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나의 감정을 잘 돌아봤다면 2장에서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족을 남만큼만 대하면 참 행복할 거다. 가족을 남만큼만 대하면 별로 어려운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가 뭐 밥 먹었니? 오늘 옷은 따뜻하게 입고 나갔니? 오늘은 뭐하니? 이런 사소한 일상적인 질문도요. 왜 이렇게 귀찮고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혹은 친구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요, 한 번도 짜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가 물어보면 왜 이렇게 귀찮고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진 않으신가요? 나의 가족과의 관계,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는요, 언제든지 이 관계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뭐. 내가 내일 잘하지 뭐. 우리 어차피 매일 보는데, 매일 내 옆에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남뿐만이 아니라 가족 또한 우리 곁에서 항상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너무 멀면 서로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차갑고 추운 마음이 들고, 또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이 너무 가까워도 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도요, 적당한 선,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 속에서요, 어느 정도는 좀 남을 존중하고 남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때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가까워서 이 가시가 서로를 찌르고 있었다면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할 때고, 너무 멀어서 우리가 그 체온을 나누지 못한다면요, 조금 가까이 붙어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친구와의 관계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 자존감이라는 이 키워드가 화두가 되면서 손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나랑 좀 안 맞네? 그럼 나 손절. 나랑 안 맞네? 내가 맞춰야 돼? 싫은데? 안 보고 말지 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역시도 이호선 교수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이 책 15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을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손절할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연결을 통해 망을 형성해야 합니다. 관계의 망, 사회 서비스의 망, 의료의 망, 수많은 망이 나를 지탱해주고 생존하며 번영하게 만드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중 관계의 망은 나의 노력으로 넓혀갈 수 있습니다. 손절할 분은 알아서 손절하세요. 그러나 앞으로의 삶, 남은 생애를 생각한다면 우정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이 관계의 망은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삶 속의 네트워크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들은요, 사회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앞으로의 우리는요, 함께 모여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전자제품 중에 삼성, LG 어떤 브랜드를 더 선호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전제품은요, 그러면 내가 선호하는 그 브랜드 한 가지로만 딱 채워져 있나요? 아마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브랜드의 임직원이 아닌 이상 우리 집의 모든 전자제품이 한 브랜드다?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제 전자제품에 전원을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켜놓고 나왔는지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한 브랜드지만 냉장고만큼은 다른 브랜드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 서비스를 쓰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각각 써야 된다고 하면 또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들도요, 이러한 서비스를 서로 공유하기로 협약을 맺고 앞으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도요,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는 아마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우리의 그 집단지성이 중요해지고 함께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손절이 무조건 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마지막 장에서는요, 사회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라고 저 스스로는 소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이렇게 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상대를 많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네, 이 책 232페이지에는요, 꼰대와 어른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꼰대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만 말하나 어른은 실패 사례도 말한다. 꼰대는 라떼 얘기만 떠벌리고 어른은 미래를 말한다. 꼰대는 사회적 지위 혹은 나이로 하대하고 어른은 아들, 딸 버린 사람에게도 존칭을 쓰면서 배려한다. 젊은 세대와 한번 만났을 때 다시 만나고 싶어요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요, 지켜야 될 몇 가지 수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성공담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너무 과거 이야기만 하지 말고요, 너무 혼만 내지 마십시오. 칭찬도 해주고요, 나의 실패담도 이야기해주고요, 때로는 아랫사람에게 배울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꼰대는요, 이 세 가지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MZ세대가 쓰리요 라는 말이 있죠. 제가요? 이걸요? 왜요? 라고 답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 꼰대는요, 쓰리야가 있다고 합니다. 해보란 말이야. 지금 하란 말이야. 야! 이것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대를 부르는 호칭 속에 야가 있진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꼰대로 불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랫사람에게도
존칭을 써주는 습관 지니면요 조금 더 좋은 어른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요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저렇게는 안 돼야지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하더라도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좀 후졌던 과거가 있어요. 그래도 과거에 나도 괜찮다라고 토닥여주고요.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요. 나이 들수록 좀 더 괜찮은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관계 속에서 고민이시라면 이호선 교수님의 나이 들수록 추천드립니다.